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과거 시제를 우리가 봐봤고요. 오늘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나타나는 미래 시제들을 이제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었던 그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본다고 하면은 우선은 중요한 거는 과거에 대한 어떤 사건에 그죠? 자기가 겪었거나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과거 시제를 써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문장 자체 내에서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얘기를 했었죠. 과거 부사구라고 하는 애들, last year니 아니면 yesterday니 이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동사 자체를 과거형으로 써주는 게 원칙이다라고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과거 시제에서는 챙겨주신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 시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그죠? 미래에 어떤 있을 일 자체를 써줄 때 미래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애가 바로 이 will이라는 애가 되겠죠. 그죠? will이라는 애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용법 시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조동사에서 배웠었지만 will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 be going to라는 애도 있죠. 그죠? 이 be going to라는 애들도 will과 함께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요.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will be going to 말고도 이제 shall이라는 애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will이나 be going to 자체는 나중에 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의미상으로는 be going to와 will은 약간은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지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거에는 별로 의미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든지 사용을 해주셔도 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래 조동사 will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미래 조동사 will, I will go to your party tonight 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자, will이라는 애가 지금 나왔습니다. will이라는 애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tonight, 오늘 밤에 있을 이 파티, 그죠? 이 파티에, 어, 내가 가겠다, 그죠? 당신의 파티에 오늘 밤에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 tonight 자체가 지금 오늘 밤이라고 그랬으니까 현재는 오늘 밤이 아니겠죠. 그죠? tonight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 보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tonight 같은 애들은 미래에 있을 일을 나타내는 미래 부사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tonight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 조동사 will이랑 같이 붙여서 쓰인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 거 I will pass the exam. pass the exam, 뭐, I pass the exam, will이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은, I pass the exam 하면 나는, 지금 이제,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will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죠? will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직 합격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할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죠? 미래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그런 예정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준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거가 I will go to New York tomorrow.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will이 안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장이죠. 그죠? 왜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까 tomorrow와 마찬가지로 tonight이랑 마찬가지로 tomorrow라는 애, 내일이라는 애가 명백하게 지금 현재가 아니고 또 과거도 아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형태를 미래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미래형으로 만들 수 있는 애는 이 will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거 I will be a doctor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I am a doctor 하면은 지금 나는 닥터라는 얘기지만 I will be a doctor라는 얘기는 지금 닥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의사가 아니라 미래에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will이라는 애 아니면은 be going to 같은 애들을 다 전부 다 여기다가 대신해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래에 그럴 것이라는 어떤 예정 같은 것들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겠다. 자, 이 미래형에서 will이라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 의문문 부정문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will이라는 애는 뭐죠? will이라는 애는 조동사죠. 그죠? will은 당연히 조동사니까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의문문 만들고 싶으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 형태가 이제 의문문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정문이라는 거는 will이 조동사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will이 나왔을 경우에는 얘는 조동사니까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바로 not을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동사니까. 자, 그래서 별로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든가 아니면은 그냥 not을 붙이든가 의문문, 부정문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John will sell his house next month.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next month라는 애, 그죠? 다음 달이 될 겁니다. 그죠? 다음 달이라고 얘기를 이미 해줬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자체는 will sell이라고 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이 동사의 시제 형태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will sell이라고 해서요. 그냥 sell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존이라는 애는 자기의 집을 파는 거죠. 그죠? next month 다음 달에 라는 의미로 지금 쓰였네요. 그래서 will이라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존이 다음 달에 집을 팔까?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 아니면은 존이 다음 달에 집을 팔지 않는다라는 부정문까지 다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의문문 형태를 봐보면은 의문문 아까도 말했었지만 will이라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will이 조동사니까 will이 누구? 주어 앞에 나와야 되겠죠. 존이 주어였었는데 주어 앞으로 지금 원래는 뒤에 있던 애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존이 그 집을 다음 달에 팔까? 라는 의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별 얘기 아니죠? 그 다음 거 존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조동사 will이 나오게 되고 반드시 not이라는 애를 더하기, 그죠? 바로 붙여준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가게 된다라는 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will not의 단축형은 won't가 된다는 거. WONT입니다. 전에 우리 단축형에 대한 얘기를 전에도 한번 잠깐 했었었는데요. 이 will not이라는 애는 다른 애들이랑 틀릴게요. 다른 cannot은 아무런 변화 없이 cannot였고요. must도 마찬가지로 must not 형태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사용이 됐었는데 will이라는 애만 이제 not이 뒤에 붙었을 때 축약하면은 won't라는 형태로 will not이 won't 형태로 축약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시제 용법에 대해서 뭐 의문문, 부정문까지 다 됐고요. be going to에 대한 얘기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will이라는 애는 be going to랑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be going to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에도 이거 예제를 한번 했었는데요. be going to가 나왔을 때 잘못 생각하면 be going이니까 be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그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은 be going 하면 가는 중이라는 의미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가는 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에는 가다라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be going to 자체가 will이랑 의미가 같다고 했으니까 고라는 의미랑은 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잘못 생각해갖고 나는 가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가 I가 나왔고요. am going to 얘가 나왔는데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be going to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조동사 will로 보시면 돼요. 대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will로 갔을 경우에 내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그죠? 내일, tomorrow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be going to에 대한 얘기, 그죠?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는 게 옳겠다. 자, 그래서 I am going to buy a new car tomorrow. 그러면 내일 새 자동차를 살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자, 밑에 거 John 주어가 될 거고요. be going to가 또 나왔죠? 그런데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무조건 will이라고 했었습니다. 동사 원형이죠, 예. 동사 원형이 나왔어. 앞에 be going to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next Sunday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next Sunday. 다음 주 일요일일 거예요. 그죠? 다음 일요일에 테니스를 칠 거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당연히 다음 주 일요일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will이라는 애를 써줄 수도 있겠지만 be going to라는 애가 나와서 똑같은 will과 똑같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John is going to play tennis next Sunday. 오케이, 똑같이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마지막 거 한번 봐보죠. for an I 주어가 2명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어떻게 are going to로 가야 되겠죠. 지금 중요한 거 지금 뭡니까? 앞에 맨 첫 번째 예제에서는 am이 나왔고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is가 나왔고 세 번째 예제에서는 are가 나왔었죠. be going to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이 be라는 애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주어가 뭐
1인칭이 되면은 M이 나올 거고요. 3인칭이 되면은 is가 나올 거고, 얘는 두 개죠. 그죠? Paul and I 했으니까 두 명이니까 복수로 봐서 A가 나와야 되는 게 옳죠. 그죠? 이렇게 비동사가 다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보통 비동사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똑같이 be going to에서도 적용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간에 be going to가 나오고 뒤에 visit라고 동사 원형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are going to 자체는 will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왜? next month, 다음 달이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명백하게 말을 해주는 미래 부사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be going to는 여기서 will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aul and I are going to visit London next month. 다음 달에 폴이랑 나는 런던에 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 be going to 형태에서 의문문, 부정문 나왔을 경우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be going to에서 be라는 애는 비동사죠, 비동사. 그죠? 이 비동사, 우리 전에 했던 얘기가 되겠지만, 조동사가 나온다든가 비동사가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비동사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의문문 만들고 싶을 때 비동사를 위로 앞으로 보내줬었고요. 만약에 부정형으로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be 다음에 바로 not을 썼었죠. 그죠? 똑같습니다. be going to에서 be going to 너무 길어 보인다고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맨 앞에 be라는 애가 있으니까요. 얘를 그냥 비동사 취급을 해서요. 비동사랑 똑같이 의문문, 부정문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양 자체는 조금 틀려지겠죠? 만약에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비동사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문장 맨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게 되겠죠. 주어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약간 틀려지죠. be 다음에 주어 다음에 누가 나가지? going to가 원래 있었던 애가 따라 나오는 게 옳다라는 얘기죠. 그죠? going to에서. 자,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부정문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주어, 의문문에서는 이 형태가 되겠지만 주어가 나왔을 때 be going to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는 바로 뒤에 not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be 뒤에다가 그냥 더하기 not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not.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 원래 나와야 할 애들. 그죠? going to라는 애가 그대로 딱 나와주면은 그때 부정문 형태로 쓰이는 게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긍정문에서 먼저 She is going to study French in Paris. 그녀가 is going to 다음에 누가 나왔지? 동사 원형 나왔죠?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study 하려러 갈 거라는 얘기죠. 그죠? 공부하러 갈 거라는 얘기야. French in Paris. 그 프렌치는 이제 프랑스어가 되겠죠. 그죠? 파리로 이제 프랑스어를 공부하러 갈 거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거 의문문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얘가 비동사니까 어떻게?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s she going to, 그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e going to 형태로 지금 바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녀는 프랑스어를 배우러 파리로 가니?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반대의 의미 써주고 싶다, 부정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is라는 애 뒤에다 not만 붙이면 되겠다. 그래서 she isn't going to study French in Paris 했을 경우에는 그녀는 파리로 프랑스어를 배우러 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be going to까지 지금 한번 봐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미래 조동사 shall에 대한 것도 좀 봐줘야 되겠죠. shall은 우리가 그래도 조동사 편에서 우리가 대충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이제 미래 조동사 shall 자체는 요즘에는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will이 그냥 거의 다 미래에 대한 얘기는 다 담당을 해버리기 때문에 shall 자체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뭐 전에 우리 그 조동사 편에서 했을 때 shall의 의미 자체가 저런 얘기를 했었죠. shall의 의미는 어떤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럴 경우, 특수한 경우 아닐 경우는 잘 쓰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잘 쓰이지는 않지만 주로 공손한 표현에 등장한다라는 거, 상대에게 선택을 미루는 듯한 그런 공손한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어디서 그렇죠? 의문문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Shall we go now? 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 가실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Shall we go now? 했을 경우는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실 거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의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당신 가실 겁니까? 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공손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거, 이제 shall은 이제 긍정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you shall die라는 애가 있었죠. you shall die. you shall die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다. 왜냐면은,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라는 의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똑같이 다른 애들도 똑같은 의미로 가는 겁니다. You will get the ticket 하면은 그냥 야 너는 그 티켓 get이라는 얘는 얻다라니까 당신은 그 티켓을 얻을 겁니다 라는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You shall get the ticket이라는 거는 너는 똑같이 너는 티켓을 얻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될 텐데 말의 의미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는 티켓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너한테 티켓을 줄 테니까 라는 표현으로 숨어있는 이런 의미가 그죠? 쉘이라는 애가 썼을 때 쉘이라는 조동사를 썼을 때 이런 숨어있는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내가 너한테 티켓을 줄 테니까 너는 아마도 반드시 그 티켓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쉘에 대한 얘기는 전에도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애들, 미래를 나타내는 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 will이라는 애, be going to라는 애, 그 다음에 shall이라는 애까지 지금 다 봐봤는데요. 그리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will이 나오든 be going to가 나오든 이거 과거 시제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문장 자체 내에서 명백하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구들, 그죠? next month든 tomorrow든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만약 문장 안에 들어있더라 그랬을 경우는 꼭 반드시 미래형을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에 will을 쓴다든가 be going to를 쓴다든가 shall을 쓴다든가 형태로 반드시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걸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완료에 대한 거. 여러분 이제 완료가 굉장히 가장 어렵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